웹툰 272만 뷰에 웹소설 1100만 뷰, 드라마 넷플릭스 전 세계, TV쇼 4위까지. 이 모든 콘텐츠의 IP가 같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은 알려줘. 널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넌 그냥 좋은 꿈만 꾸면 돼. 이게 도대체 드라마인지 웹툰인지 웹소설인지 헷갈리는 역대급 플러팅 대사들로 시청자들의 도파민을 팡팡 터뜨린 지금 거신 전화들 웹툰 제작사 뷰컴즈 주식회사 이지수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뷰컴즈 주식회사에서 콘텐츠 사업부를 총괄하고 있는 이지수라고 합니다. 또한 지금 거신 전하는의 원작 웹소설 PD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신 전하는 웹툰은 저희 지금 거신 전하는이라는 웹소설을 원작으로 바탕으로 만들어진 웹툰입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저희 수어 통역사인 홍희주라는 여자 주인공과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인 백사원의 좀 사이코틱하면서도 스릴러 요소가 가미된 로맨틱 코미디 웹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웹소설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 거신 전하는 작품을 웹툰화해야겠다 생각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지금 거신 전하는 같은 경우에는 좀 일반 로맨스 웹소설과는 다르게 이 주조연 캐릭터들도 굉장히 캐릭터리티가 명확한 편이고요. 주로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감정선 위주로 전개되는 작품들이 많은데 다양한 인물들과 함께 사건 그리고 볼거리가 많은 웹소설 작품이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웹툰화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장르가 로맨 스릴러인 것 자체가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또 특이하게 웹툰 연재와 드라마 방영이 거의 동시에 이뤄졌어요. 웹소설에서 웹툰으로 그 다음 드라마 순으로 IP를 확장하는 사례는 많이 봤는데 이렇게 동시 제작을 하는 경우는 생소하더라고요. 웹소설이 2022년에 출간이 되었는데 너무 이제 좋은 기회로 2023년에 드라마 판권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드라마 판권이 계약이 된 만큼 저희의 대표 IP로 좀 밀어보고자 웹툰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서 해당 작품을 좀 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정말 뜻밖에도 제작을 막 진행을 하고 있던 와중에 올해 말에 드라마 방영이 된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사실 드라마화가 될 줄은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여가지고 어쩌다 보니 웹툰 론칭 시기랑 또 드라마 론칭 시기가 좀 겹쳐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었던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의도된 게 아니었군요. 저는 사실 지금 거신 전하는 드라마를 보다가 다음 회차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웹툰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다 보니까 확실히 드라마, 웹툰, 웹소설의 매력이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원작과는 또 다른 웹툰만의 경쟁력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웹툰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웹소설에는 좀 표현하기 어려웠던 인물들 간의 좀 감정선을 어떻게 하면 작화로 표현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로맨스 소설이다 보니 손짓 하나 또는 표정 하나만으로도 전달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주안을 두고 좀 독자님들께 어떻게 하면 웹소설에서 글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던 감정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를 좀 주안을 두고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또 웹툰만이 가지고 있는 감성이 있잖아요. 그걸 살리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아무래도 해당 작품이 노블 코믹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원작이 있는 웹툰이다 보니까요. 그 원작의 독자님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게 좀 아무래도 좀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원작의 매력을 잘 살리면서도 웹툰만의 매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고민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 원작 팬들을 만족시키기가 진짜 어렵죠. 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미지를 구현해내야 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웹툰 작가 선정이 진짜 어려우셨겠어요. 저희도 작가님들 선정하는 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됐었던 게 웹소설에서는 이미 좀 외모 묘사라든지 캐릭터리티가 굉장히 명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묘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무래도 중요했었거든요. 작가님들마다 작화풍이 너무 다 다르고 하지만 저희가 특히 원작자님이 생각했었던 캐릭터를 잘 살려주실 수 있는 분으로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드라마 방영 시점과 웹툰 연재 시점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회차 구성도 그렇고요.
이걸 어떻게 조율하셨나요?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었는데요. 아. 저희가 11월에 드라마 방영 예정이라는 거를 24년 2분기 정도에 전달을 받고 웹툰 계약이나 이제 출간을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웹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닌 개인 작가님들과 계약을 해서 제작을 했었다 보니 좀 최대한 공정 같은 경우를 세분화를 해가지고 한 작가님이 맡을 수 있는 좀 부분들을 최소화시켜가지고 빠르게 제작하면서도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면으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방영 직후에 웹툰 매출이 6.9배, 웹소설 매출이 14.6배 늘었다고요. 확실히 속도전이었을 것 같은데 드라마 직후 매출이 뛰었다니 정말 뿌듯하셨겠어요. 네,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뒤에 지금 올려져 있네요.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IP 라이선싱 지원 사업을 통해 한정판 굿즈 세트를 제작하셨다고요? 네. 프리미엄 굿즈는 한정판으로 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 안에는 이제 특별 일러스트가 포함된 엽서들 그리고 주얼리 브랜드인 아몬즈와 협업을 해서 만든 이제 목걸이가 있습니다. 이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웹툰 표지에 희주가 직접 착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최대한 좀 웹툰만의 스페셜한 한정판 느낌을 담을 수 있는 굿즈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또다시 느끼는 것이 이젠 정말 IP 비즈니스가 필수인 시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콘텐츠 IP 초기 개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과 신전하는 웹툰화가 굉장히 좋은 사례 같더라고요. 굉장히 저도 이 지금 거신전하는이 긍정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웹소설이라는 콘텐츠만으로는 확장이 굉장히 한계가 있는 편이에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텍스트를 즐기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좋은 콘텐츠가 있어도 매출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한정적인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웹툰 그리고 영상화까지 갔을 때 한 IP로서 다양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제작이 됐을 때 좀 더 많은 독자님들에게 좀 더 많은 소비자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영상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 독자님들까지도 포함이 가능한 거잖아요. 해외 시청자님들한테도 좀 어필이 가능한 만큼 좋은 사례로 남아서 한 IP가 수명이 길어지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좀 수익까지 크게 창출할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 활용을 하는 사례뿐만 아니라 뷰컴즈에서 직접 출간하신 웹소설 IP도 680종 이상이라고 네네. 들었어요. 딱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다른 작품을 소개해 보면은 저희가 올해 1월 1일에 웹툰이 출간된 메리사이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도 이 지금 거신전하는의 원작자이신 건어물려 작가님의 좀 차기작이셨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리디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웹소설 대상을 받았던 작품이었어요. 이 작품이 웹툰화 출간이 됐었고 좀 좋은 기회가 되어가지고 영상화 계약까지 이어진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좀 나중에도 드라마로 방영이 나오는 만큼 한번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려 보고 싶고 웹툰 출간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나온 상황이어가지고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글링이라는 작가 커뮤니티도 운영하신다고요? 글링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커뮤니티는 아니고요. 저희의 자유연재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가님들이 출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출판사를 거쳐야 된다는 좀 허들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글링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작가님들이 좀 직접적으로 출간을 원하는다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출간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작년에 런칭을 하게 됐고요. 현재까지 실제로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연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출간하신 작가님들도 현재 4분 정도 존재하고 계십니다. 말씀해주신 글링 커뮤니티에도 그렇고 정말 콘텐츠가 쏟아지는 시대잖아요. 그 속에서도 떡잎부터 다른 IP를 발굴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을 하셨던 IP 마켓을 참여하면서 느꼈던 건데 IP의 확장성이 정말 중요한 시대이거든요. 한 미디어로만 제한됐을 때 그 콘텐츠의 수명이 굉장히 짧게 끝나게 됩니다. 특히 소설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한 달에서 6개월 정도의 판매가 그 콘텐츠 판매의 90%까지를 차지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마켓에 나가서 영상 제작사분들이라든지 웹툰 제작사분들을 만났을 때 2차화가 될 수 있는 IP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으셨고 저도 요즘은 작품 소싱을 하거나 작품 출간을 할 때 이 소설 중에서도 2차, 3차까지 바라볼 수 있는 작품들 특히 시각화가 될 수 있는 작품들을 좀 중점적으로 찾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콘텐츠 IP 라이선싱 지원 사업, 콘텐츠 IP 마켓 2024와 더불어 2022 창업도약 프로그램 등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하셨다고요. 가장 도움이 됐던 지원 사업을 꼽자면요? 가장 크게 도움이 됐던 건 아무래도 IP 라이선싱 사업이 아니었나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사도 이제 규모가 각기 다르겠지만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콘텐츠 제작비 규모가 큰 작품들을 진행을 했을 때 큰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이 라이선싱 지원 사업을 통해서 좀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었었고 이렇게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어서 저에게 무엇보다 좀 큰 지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같은 의미에서 콘텐츠 IP 마켓 사업 또한 저희 같은 규모의 회사들 같은 경우에 자체적인 네트워킹을 활용을 해서 2차, 3차화를 좀 직접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업체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다양한 제작사분들을 만났고 저희 IP를 실제로 이제 영상화하고 싶다라는 제작사들과도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기회들이 저희의 IP 확장에 좀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관 지원 사업이 도움이 됐다고 하니 제가 막 뿌듯해지네요. 앞으로도 새로운 지원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K-콘텐츠 IP 비즈니스에 종사하시면서 이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선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점이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K-콘텐츠가 현재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말 많은 수요들을 이끌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현재는 사실 드라마나 이런 영상에 좀 한정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에 이어서 이제 웹툰이라든지 소설까지 콘텐츠가 해외로 확장을 하려면 아무래도 번역이라든지 현지화 같은 허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물론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 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진흥원 차원에서 진출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은 좋은 양질의 콘텐츠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원활하고 좋은 환경이 구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 마무리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뷰컴즈 주식회사의 앞으로의 목표나 비전이 궁금합니다. 저희는 콘텐츠 미디어 기업으로서 일단 1차적으로는 앞으로도 더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걸 최우선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출간하는 거를 넘어서 플랫폼 비즈니스까지 운영하는 이유는 콘텐츠라는 것이 조금 더 자유롭게 허들 없이 누구나 원하는 작품 그리고 읽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출간이 되고 많은 독자님들한테 선보이는 게 저희의 목표이자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도 더 많은 작품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독자님들에게 선보여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정말 멋진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럼 그 목표를 위해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확장 분야가 있다면요?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많기는 한데요. 저희가 웹툰 비즈니스도 한번 진행을 해봤지만 사실 좀 허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제작비라든지 큰 리스크가 있는 거여서 저희가 현재 상태로 좀 더 확장을 해보고자 한다면 저희가 이미 지금 쌓인 IP가 800여 종에 가까운 상황이에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제작사들을 만나서 2차 제작을 하고 3차 제작을 할 수 있는지 이 IP 비즈니스 쪽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전문성을 쌓는 게 좀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진출 계획도 있으시다고요? 글로벌 진출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현지의 중개업체들을 통하거나 아니면 이제 국내에서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해주시는 업체들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저쪽에서 제안하는 조건들이라든지 컨디션이 괜찮은 건지 좀 전혀 알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중개를 통해 진행을 했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자체적인 판로도 좀 뚫어서 저희 콘텐츠들을 좀 직접 보여주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콘진원을 통해서 벌써 3번째 좀 지원 사업이나 행사를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좋은 기회를 이런 중소기업들에게 열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IP 확장 사례도 나오고 또 저희가 IP 마켓 통해서는 정말 많은 네트워킹을 진행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를 통해서 사업 기회까지 확장이 되었다 보니 이 진흥원이 연결시켜 주신
것들 덕분에 저희가 좀 대표 IP도 나오고 정말 좋은 사례들이 나왔던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지원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고, 이를 통해서 저희도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 콘텐츠의 글로벌화를 꿈꿔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뷰컴투 주식회사의 이지수였습니다.